안녕하세요. 부동산 풍수 연구를 진행하게 된 김기학입니다. 여러분들과 실제 얼굴을 강의실에서 맞대고 강의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정도 있고 이 코로나 사태로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제가 이 학교에서 첫 강의인데 이렇게 참 묘하게 수업을 진행하게 되네요. 제가 부동산 풍수 연구를 진행하는 그 과정에서 교과목 개요를 풍수의 연원과 인간 경영이라고 했습니다. 예, 그리고 교과목 목표는 풍수의 목적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게 한다 이 정도였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금난경을 가지고 하기로 했는데요. 금난경을 그냥 단순히 해석하는 거고 그냥 설명하는 게 아니라 금난경을 잘 이용을 해서 현대 풍수에 적용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금난경이 오래된 책이고 또 풍수의 원전이라고 해서 예, 여러분들은 무슨 전통 풍수만 배운다는 이런 생각으로 예, 하실 생각을 하실 가능성이 크지만은 그와 별개로 끊임없이 극락경을 해석하고 극락경을 주석하고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이 부동산 풍수와 어떻게 연결을 할 것인가 그런 점을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적평가는 중간고사가 20%를 차지하고 기말고사가 또 20%를 차지하고 과제물이 20%를 차지하고 출석은 가장 많은 비율로서 30%를 배분했습니다. 그리고 발표는 10%를 제가 점수를 넣었는데 이 발표의 경우는 어쨌든 간에 강의를 진행하면서 그 상황을 봐서 적절하게 대응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주차 풍수의 연원과 인간과의 관계에 관해서 여러분들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주거에 따른 풍수의 이론적 배경이라고 소제목을 넣습니다. 풍수는 음택풍수와 양택풍수로서 나눌 수가 있는데 뭐 혹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음택풍수와 양택풍수가 똑같은 개념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저처럼 또 다른 각도에서 생각하는 또 사람도 있습니다. 누가 맞는다 틀린다를 떠나서 예, 한 풍수는 생각하고 적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끊임없이 변해가는 학문이고 또한 자연 환경을 이해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예, 그냥 이것은 저의 주장일 수도 있고 또 어떤 학문의 또 하나의 또 지표로서 자리 잡을 수도 있을 겁니다. 저는 풍수는 자연 환경을 이해하고 조정하는 학문이다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예, 풍수에서 자연과 인간은 떼어낼 수 없는 관계지요. 예, 자연이 없다고 하면 사실 인간도 존재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이 자연 환경을 어떻게 우리한테 적용을 하고 어떻게 이용을 하고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맞춰서 또 어떻게 변화를 시켜서 살아가야 되는가를 끊임없이 사유하고 또 이해하는 이런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많은 글을 이렇게 쭉 써놨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쭉 한번 읽어보시고 대체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지요. 예, 인간이 풍수라는 것을 어떻게 생겼느냐? 뭐 삼국 시대에 어떻게 해요? 인간은 뭐 끊임없이 막 그냥 막 변하고 인간한테 위해를 가하는 이런 자연 환경 또 각종 이렇게 동물의 침입
또 다른 이제 종족의 침입 이런 걸로부터 어떻게 내 생명을 보호하고 어떻게 종족의 안정을 지키고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하면서 우리가 풍수라는 것을 생각했지요. 예. 하여튼 뭐 인간은 예, 현재도 그렇고 그 당시도 그렇고 예, 동물의 세계로 가버리면 동물의 세계 안에서는 신체적 능력은 현저히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살아남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 어떻게 안정하고 또 안정적이고 어떻게 먹거리를 구해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뭐 생각을 하고 이런 것을 생각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자연에서 찾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때 그 상부시대 인간들은 뭐 건축술도 없었고 뭐, 뭐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연에 그냥 있는 자연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어느 곳이 편하고 어느 곳이 안전한 곳인가, 이것을 끊임없이 찾아서 헤매는 게 풍수의 이제 시작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출발이 음택은 아니죠. 반드시 양택이었을 것이다라고 축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인간한테 날개가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풍수를 전혀 할 생각도 않고 뭐 이용할 필요도 없겠지요.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예. 인간은 자연환경을 어떻게 이용해야 될 것인가? 이런 방식들을 아주 본능적으로 찾아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즉 본능적인 풍수는 사실 현대 풍수의 모델이 되는 것이죠. 예. 곧 그러므로 풍수지리는 실제는 죽은 사람을 위해서 하는 행위가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실제 올바른 풍수지리를 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풍수는 부동산 풍수라고 해서 현실적인 풍수로 가지요. 예, 풍수가 제가 현대에 와서 제대로 된 곳으로 풍수가 나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뭐 우리가 어떻게 자연에서 살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전 뭐 눕고 시야가 잘 트인 곳에서 우리가 쳐다봐야 되고 또 먼 곳을 바라볼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을 또 우리가 위치해야 됐으니까 예. 그리고 또 다른 종족이나 또 다른 동물들이 뭐 또 침입을 한다고 하면 피할 수 있는 후면이 아주 그냥 꺼지지 않고 함몰되지 않고 적당한 높이로 있는 이런 곳을 끊임없이 찾았던 것이 풍수의 원조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인간이 개개인으로 이제 동물하고 비슷하게 거주지를 정하고 대피처를 정하고 이렇게 사는 과정에서 인간은 따로따로 사는 것보다 집단 생활이 가장 안전하고 편리하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런 또 집단 생활을 통해서 인간은 또 사회 질서, 또 인간의 또 의식 수준 이런 것도 향상되게 되니까 이것이 바로 이제 문화의 원형이 이제 태동하게 되는 거죠. 예. 결국 거주지를 같이 씀으로써 인간은 문화라는 것을 체험을 하게 되고 또 그것이 현대 문화의 원형이 된다는 것이 참 재미있는 사실입니다. 예. 인간이 문화라는 것을 이해하고 만드는 과정은 실제 살아있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죽은 사람의 시신도 그때 사람들은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런 방법은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종족사회가 막 번성하게 되면 이들에게 있어서 선주의 무덤이라는 것은 족장의 무덤이라는 것은 그 종족의 강성함, 융성함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또 척도가 되고 또
그 종족의 또 영역을 또, 예, 또 과시하는 또 어떤 수단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사실 어, 죽은 사람의 무덤을 썼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한테 처음부터는 무슨 뭐 발복을 받는다 이런 것보다도 어떻게 죽은 우리 족장을 이용을 해서, 예, 족장의 무덤을 크게 만듦으로써, 큰 돌로 만듦으로써, 예, 저 종족의 어떤 위세를 과시하고, 또한 그 족장이 우리 종족을 이끌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 족장에 대한 어떤 경외심, 의지함,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고인돌 문화가 생기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또 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뭐 태초의 무덤이라는 이제 고인돌을 관찰해 보면 참 재미있는 사실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 거죠. 예. 첫째, 고인들은 반드시 높은 산 꼭대기에 있는 게 아니라 어, 넉넉한 이렇게 구릉에 이제 있다는 것이고, 예, 또 그 구릉 중에서도 또 대체적으로 또 높은 곳에 있다는 점, 이런 것을 또 볼 수 있는 겁니다. 또 이것을 풍수하는 사람들은 또 수맥과 이제 기맥 뭐 이런 것을 이제 요즘에는 뭐 옐로드라든지 이런 걸 발달해서 이런 것을 이제 가지고 찾게 되는데, 이런 것을 한번 측정해 보면 고인들이 있는 장소는 이제 수맥이 대체적으로 또 감지가 되지 않고, 또 기는 또 세다라는 아주 또 재미있는 특징적인 것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그 시대에 살았던 이 상구시대 사람들이 아주 본능적인 그런 어떤 기질, 또 본능적인 이 성향이 굉장히 민감하고 뛰어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풍수의 출발은 본능 풍수이지 않은가,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 그림은 사진인데, 제가 그동안 약 30여 년간 풍수업에 종사하면서 여러 곳을 이렇게 방문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하나 보였던 것을 제가 직접 사진을 찍어서 보관한 것을 고인들의 이제 형태를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게 되는데요. 예, 아주 크게 만들었지요. 현대에서도 참 옮기기 힘들 정도의 큰 돌을 아주 참 어떤 데는 이렇게 이렇게 지석해서 올려놓기도 하고, 어떤 데는 이제 땅에 있기도 하는 이런 형태를 이제 취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종족이 어느 정도 이 대단하다, 우리 종족이 막 강성하다 이런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고, 여기까지가 우리 종족의 어떤 영역이니까 들어오지 말라 뭐 이런 것도 되겠지요. 예. 하여튼 뭐 우리가 이제 고인들 이런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아주 상구시대는 변덕스럽고 위험한 이제 어, 아주 아주 상구시대에는 뭐 자연 환경이 굉장히 지금보다 안정이 안 돼 갖고 굉장히 변덕스럽겠지요. 예, 뭐 끊임없이 어떨 때는 뭐 화산도 터지고, 이런 것들에서 이제 우연히 자신이 피해가고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인간은 이런 것들을 이제 염원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자연과 하고 이걸 규감하라 했던 인간은 이제 이런 자연을 신개념으로 이제 받아들이고, 그때 이제 신과 교감할 수 있는 이제 특정한 사람이 정말해서 이제 제사장이 족장이 되겠죠. 이 제사장이 이제 부족을 이끌었는데, 이런 제사장이 죽게 되면 이제 그 제사장은 뭐 그 시대 사람들은 신과 같은 능력을 비슷하게 가졌다 생각해서 그곳에 고인들도 세우고 그렇게 함으로써 예, 그 부족의 또 안정과 또 안녕을 또 이렇게 기원하기도 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기본적인 풍수는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기복 풍수인데, 예, 이런 부분은 현대 이제 성미 문화하고 또 관계가 있고, 또 우리가 기본적인 응택 풍수하고 또 관련이 있다고 이제 하겠습니다. 예. 또한 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삼국 시대에 뭐 이런 행동이 또 왕조 시대, 신권 시대에 이제 들어오면 왕족은 이제 무덤을 쓰는 데 행위로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이 기원 후에 이제 은택풍수가 아주 유행하게 되는 또 원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런 이제 축축적인 주장입니다. 사실 이런 축축적인 이제 주장이 만약에 이제 이용하다면 이런 사실은 이제 음택풍수는 양택풍수와 이제 근원이 다르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기재가 되는 거죠. 예. 양택풍수의 출발은 인간이 어떻게 하면 자연으로부터 사나운 동물로부터 사나운 다른 종족으로부터 안전하고 생명을 지킬까를 이제 목적으로 했다면 음택풍수는 과시하는 수단, 영역의 수단, 그걸 넘어가서 족장, 제사장의 제사장을 신격화해서 그 제사장한테 어떤 기복 행위 이런 걸로 출발했기 때문에 전혀 장소를 선정하는 그런 방법 또한 자연을 이용하는 방법이 틀리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양택풍수는 생존과 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현실을 중요하는 이제 풍수법이라 할 수 있고, 음택풍수는 내적 불안감, 또 신적 갈망이 이제 내재한 기복적인 풍수라고 이제 할 수 있는 것이죠. 예. 이제 이런 문제는 이제 현대 와서 풍수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해결하고 국가에는 이제 물론 과제입니다. 예. 그런데 이러한 방식이 사실상 예, 어떻게 나한테 뭐 나는 뭐 음택풍수를 뭐 신봉하네, 나는 양택풍수를 신봉하네 해서 이런 것을 가지고 반복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어차피 풍수는 어, 기라는 측면에서 음택과 양택이 끊임없이 같이 발전해 왔으니까 이런 것은 또 제가 갖고 있는 개인적인 것이라고 또 풍수를 바라보는 거라고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이런 데서 뭐 대립각을 세울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예, 예. 하여튼 상구시대에 인간이 자연 환경을 생명보호와 종족봉식을 위해서 위하여 이제 이용하였던 행위는 풍수의 무대면 되지만은 그때는 이제 단순히 자연 환경의 지형 지물을 이용한 거죠. 예. 하지만 그 시대 이제 인간은 현대 인간보다 자연에 잘 적응하고 환경을 이용하는 방식에 능통하고 아주 본능적이어서 예, 아주 대단히 안전하고 안락한 장소를 찾을 수 있지만은 이것은 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큰 차질이 벌어집니다. 예. 어떤 사람은 잘 찾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못 찾기도 하죠. 이제 이런 문제점들이 사실상 예, 평소에 이제 그 시대 사람들도 어떤 과제거리로 예, 남지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 잘 찾았던 사람들이 했던 행위, 또 어느 곳이냐라는 것을 관찰하고 또 어떤 경험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해결하려고 이제 그 시대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또 그런 것들을 또 실천에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 속에서 드디어 이제 음양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거죠. 예, 예. 음과 양이라는 변하지도 않고 또한 변하기도 하는 또 아주 유연한 구시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 이제 이 풍수에 이제 음양이 본격적으로 이제 도입하게 되는, 본격적으로 간섭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음양이라는 이제 자연 법칙을 이제 인간이 알고 돼서 이것을 갖고 또 자세한 관찰과 또 경험을 통해서 자연환경의 이제 변화와 주기적 작용을 이제 알아내는데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인간은 어떻게 해요? 예, 논리적 사고와 이성적 사고가 이제 점점 발달하고 이러한 이제 사고는 어떻게 해요? 예, 오행의 개념을 불러오게 되는 것이죠. 예. 이제 이런 임양과 오행의 개념은
인간이 자연을 이해하고 환경을 이용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잣대가 되고, 또 이제 이것이 이제 인간이 하는 일과 또 사물에 있어서 규칙과 법칙, 또 자연 법칙의 본원과 변화의 과정에 따라 그 시대 인간들의 인식에 중요한 이제 논리적 형식을 제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연 환경과 인간의 이런 관계는, 음양오행의 이제 연결된 관계는 삼국시대 이후에 우리가 문화의 원형이 형성돼 가고 발전하여 가는 과정을 이해하는 단서가 됩니다. 갑자기 뭐 풍수 얘기에다 음양오행이 뭐 나오고 하니까 좀 이상하기도 좀 할 겁니다. 근데 이번 저 특본 첫 과제는 풍수의 연원과 인간 경영이기 때문에 풍수하고 약간 동떨어진 음양오행 얘기가 아마 나오고, 또 뒤에는 별에 대한 얘기도 아마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음양 이제 오행법은 이후에도 끊임없는 발전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동양 문화에 막 아주 전반에 걸쳐서 막대한 영향이 이제 끼치고, 이것이 사실 현대에 오게 되면 동양의 동양의 인문학은 이 오행법을 어기거나 무시하거나 또 빼놓아서는 학문 자체를 논할 수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삼국 시대에 했던 이 삼국학에 이르면 이 오행법칙 아니고는 달리 설명할 방법가 딱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유명한 주자, 송나라 시대, 북송 시대, 북송과 이제 남송 시대를 살아가게 되는데, 송나라는 뭐, 북송과 남송이 있는데, 주자는 이제 실제는 남송 때 사람이죠. 예. 정의처는 이제 북송 때 사람이고, 예. 주자도, 그러니까 남송 시대에 살아간 주자도 이제 이때는 뭐 기원 후기지요. 뭐 아주 오래된 예, 인간의 또 어떤 문화도 많이 발달하고 이성적 사교도 굉장히 많이 발달했던 그 시대에 주자가 주자어리라는 책에 통해서 음양오행을 막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음양오행에 대해서 뭐 목화토금수는 뭐 음양은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뭐 주자는 뭐 공자의 범, 뭐 유교, 뭐 이런 것만 이제 생각한다고 생각하시는 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주자도 음양오행을 얘기하고 풍수에 능통했다는 사실을 예, 이거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면서 하나하나 알게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인간이 이 음양오행 개념과는 이것만 가지고 또 어떻게 해결하려니까 완전하지 않아요. 예, 또 자연을 이용하고 자연을 관찰하는 과정에서 또 인간은 해, 달, 별 이런 것도 또 관찰하게 됩니다. 땅 밖에 있는 일이죠. 하지만은 가장 우리가 잘 보이는 문제이기도 하죠. 이런 것들을 이제 관찰하면서 인간이 이제 수라는 것을 또 알게 되는 거죠. 예. 수라는 것은 참 어떻게 하지요? 음양오행하고는 또 틀린 문제입니다. 음양오행은 어떻게 되죠?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끊임없이 변화하고 어떨 때는 변화하지 않고 어떤 것들은 또 그 변화하는 것을 막기도 하고 가로막기도 하고 하는 문제지만은 수라는 것은 딱 한번 정해지면 변하지 않는 거죠. 아주 규칙적인 거죠. 이 수라는 것도 이제 인간이 이제 발견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 편에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쭉 한번 이제 읽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수의 개념은 어디서 근원하는가? 이것도 사실상 에, 서양 철학하고 틀리게 동양 철학을 전공한 저로서 제가 과거에 또 에, 논문에 썼던 얘기고 또 제가 주장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하고 수의 또 근원에 대해서는 상당히 틀린 것도 많고 또 틀리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을 테고 같이 생각하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그 점을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뭐 참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북극성이라는 별이 이제 있는데 이건 움직이지 않는 별이죠.
움직이지 않는 별을 항성이라고 합니다. 움직이는 별들은 이제 행성이라고 하고. 재밌게 어떻게 해요? 북극성을 향해서 어떻게 북두칠성이 이제 돌아가는데, 예, 북두칠성이 북극성을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거든요. 돌아가는데 그때 그 손잡이 두 병이라고 합니다. 손잡이의 방향이 이제 계절이고 12달에 이제 해당되는 거죠. 인간들이 이런 이제 규칙성을 또 발견하게 되는 것들이죠. 그러면서 이제 별을 쳐다보고, 어떻게 별이 어떻게 홀로 빛나는 별도 있고, 또 둘로 대칭되어 있는 별도 있고, 또 셋으로 균형들이 이런 것도 있고, 5개 이제 꼭지점으로 생겨진 별들도 이제 이런 걸 구별하기 시작하면서 점점 수로 이제 구분하는 법, 이런 것들이 개념으로 이제 바뀌어지게 되고, 또 이 수라는 것은 또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인간들이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또 필수 불결한 또 어떤 그런 또 개념이 되고, 예, 그때 당시에 또 사람들은 이 수라는 것을 굉장히 또 신비하고 또 신성하게 또 여기기도 했을 것이죠. 이런 개념들이 이제 나오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 여기는 이제 북두 칠성이고, 북두 칠성들이 어떻게 끊임없이 북극성을 가리키면서 돌아가는 예, 돌아가는 이런 과정을 12달을 이제 이렇게 쭉 이제 제가 그려놨습니다. 한번 읽어보고 여러분들이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은 자연이라는 것은 이제 상이지요. 자연이라는 상. 또 음양오행이라는 또 이제 분별, 연관적 개념, 또 수라고 하는 고정되어 변하지 않은 이런 개념으로서 하여튼 끊임없이 변하고 유해를 가하며 생명을 위협하고 종족 변식을 막는 이런 자연 환경의 유해한 요소를 제거를 하고 이제 통제하려는 또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단순히 이용하는 게 아니라 이런 방법을 우리가 어떻게 통제할 수 없을까? 어떻게 제거할 수 없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제 이것이 곧 이제 선택적인 풍수 개념이 이제 등장하게 된 계기가 됩니다. 그러므로 선택적 풍수 개념이란 뭐냐면 자연 환경과 음양 오행과 수의 개념을 모두 총망라한 이제 풍수라고 할 수 있죠. 예. 현대하는 풍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현대에는 이제 형기풍수만을 주장하시는 분이 있고, 또한 또 이기풍수만을 주장하시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현대풍수에만 능통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또 이기풍수에만 능통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택적 이 풍수 개념은 어쨌든 간에 자연, 변덕스러운 자연, 또 어떤 우리를 이해를 가하는 어떤 음, 물건이나 동물이나 물질을 인간이 이제 통제하려는 방법이기 때문에 어떤 인간이 갖고 있는 음양오행관, 또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수의 개념, 막 이런 것을 다 총동원한 방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이제 선택적 이런 풍수가 이제 일반적으로 대세가 이제 되는 거죠. 예. 이런 것들은 이제 인간의 이런 의식 어떻게 해요? 예. 통제하고 제거하려는 의식 이런 거에게 이제 변화가 이제 와서 이런 방법은 이제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시대가 변하고 이제 문화가 변하면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이제 변화하고 이제 왔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이 기복 풍수, 기복적인 이런 풍수, 이제 이런 방법은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 선택적 풍수라는 게 물론 은택도 선택적 풍수를 하기로 하지만은 이제 문제는 이 기복적 풍수는 이제 어떤 자연을 이제 이용하는 어떤 방법, 양기풍수라고도 하고 형기풍수라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집착한 나머지 발전이 좀 양태풍수보다 좀 더디고 또 변화가 좀 더디고 이래서 점점 이제 인간의 시대적 문화에서 점점 뒤처지게 되고 작금에 와서는 이 우택풍수는 이제 점점
우리의 이 현대 문화에서 점점 뒷전에 밀리는 그런 이 제약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은 이런 은퇴 풍수가 갖고 있는 어떤 또 순기능도 상당히 많습니다. 또한 우리 인간은 또 이 은퇴 풍수를 통해서 또 추구해야 될 또 어떤 가치관도 있고 너무나 강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꼭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